바다는 언제나 봐도 시원하고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우리 집에 지난번에 왔던 친구고 여행가 제이, 그 친구는 구독자가 한 70만 전업으로 두고 나니까 7년 되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 9월 7일 일요일입니다. 밤새 비가 오락가락하고 아침까지도 비가 조금 내렸고 또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예보도 있습니다만은 집에 마냥 있기도 답답하고 한번 나와 봤습니다. 가까운 바닷가로 가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저기 망향휴게소까지 한번 갔다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여행을 가기 위한 각종 촬영기기나 오디오 점검을 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크를 고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선 마이크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일산에 정군이 다시 하나를 보내줘서 지금 그거를 무선으로 인스타에 연결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린 상태인데 라이딩 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비만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청송보다 산불 피해가 훨씬 더 심한 지역입니다. 청송은 의송에서 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근 군이라 가지고 대비를 한다고 하다가 당했지만은 영덕은 거의 대비 없이 순식간에 당한 산불이라 훨씬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여기는 심지어 저기 바닷가에 세워 정박해 두었던 배까지 어선까지 태웠다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재해였습니다. 좀 전에 지나온 황장제 바로 밑에는 휴게소를 포함해서 한 마을이 몽땅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보이는 저 주황색으로 된 주택들은 산불로 집이 전소된 가정에 임시 숙소로 하나씩 배정된 숙소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하여 모스크바 쪽으로 향하는 처음에 도로가 워낙 잘 돼 있고 모든 차량들이 거진 120, 30을 달려서 나도 거기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도 없이 120, 30을 달렸었는데 나중에 얀덱스 맵이라고 러시아 내비를 보니까 그 도로가 90km 제한 도로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는 거진 100km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90km라는 것을 알아채고 나서는 도로 자체가 워낙 포털이 많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120, 30을 달리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지를 않았는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60km, 70km 느긋하게 달리는 이게 참 좋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워낙에 우리나라는 구석구석까지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러시아 같은 그런 큰 싱크홀 같은 포토홀은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니까 라이딩 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몽골의 과속 방지턱,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죽음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큰 바이크로는 과속 방지턱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큰 데미지 없고. 처음 이 오토바이를 끌고 주유한다고 들어가는 주유소에서 넘어졌으니까 넘어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는 두려움,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바이크에 내가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 보니까 모든 행동들이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베리아를 거쳐서 몽골 끝까지 갈 때까지 거진 한 6,000, 7,000km를 이 빈체로와 같이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선입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빈체로가 몽골에서 아직 돌아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가벼운 바이크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그걸로 재대전 해보는 게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KTM 390부터 시작해서 다시 혼다 CB500X로 돌아갈까, 온갖 생각. 그런데 막상 빈체로가 몽골에서 돌아오고 바이크 데미지 입은 거를 하나 둘 부품 사서 교환해 나가면서 내가 왜 이 오토바이에 주눅이 드는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이 녀석과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앞뒤로 공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방법, 중심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움직이는 게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은 보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던데, 그걸 보고 앞뒤로 끄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난번 어설프게 교육 한번 가서 엎어지고 했던 것처럼 바이크에 시동을 끌고 가는 거는 아직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이크를 끌고 앞으로 뒤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더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린 키트를 장착하고 보니까 그냥 뒤로 가는 거는 시트에 앉아서 두 발로 교체해가면서 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훨씬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저보다는 그래도 좀 제 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크 타다 보면은 속도 내서 슬립되는 그거 아닌 이상 제 꿈은 큰 뭐 문제도 되지 않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고 그러니까 폭력을 멈춘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영덕 풍력단지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날이 흐려서 바다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 길을 3번, 4번, 5번 여기에 자전거로는 적당히 업다운이 있으면서 참 재미있는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축산항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타고도 여러 번, 그냥 차 가지고 해먹으러도 여러 번 왔던 곳입니다. 바다는 언제나 봐도 시원하고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잘못 갑니다. 예상치 못한 집에서 아주 밥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영해에 있는 예주 돌솥밥집입니다. 아까는 바닷가 길을 한번 가고 싶어서 완전히 바다와 마땅한 길로 한참을 달렸었습니다. 지금은 7번 국도 4차선 7번 국도 80km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기카본이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귀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하겠습니다. 기카본이 도착하였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잔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빵좀 드릴까요? 응? 점심 먹었어. 아, 식사했어요. 영희 돌솥밥, 영양돌솥밥 기대 안 하고 들어가는데 기대 이상. 뭐 하려고? 어디다 붙이라고? 어디 한번 더 드시나? 날가게 딱 붙이라. 구독자 많이 늘었어요. 2,300명 정도. 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데. 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 저 QR 코드 딱 찍으면은 유튜브로 들어가거든. 찍으라 해라. 자, 오늘 이래 저 찍어줘. 구독하세요. 우리 집에 지난번에 왔던 친구 여행가 제이 그 친구는 구독자가 한 70만.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니까 7년 되다. 그걸 찍어야 된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 직업이 되니까. 근데 걔는 재료가 계속 바뀌게 돼, 음식 근데 걔는 컨셉을 젊은 애인데 컨셉을 잘 잡는 게 어머니 여기 충성 왔을 때는 전국에서 무료 버스 최초로 했는데 이래가 이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이제 집으로 바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750cc. 요거 찍어가 보면 보입니다. 요 QR 코드 찍으면은 자 쉬다가 있어. 기카보니에서 맛있는 커피 한잔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헤어핀이 상당히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즐기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를 가지고 그래도 조금 놀았다고 이런 헤어핀 구간들도 제법 능숙하지는 않지만은 즐겁게 지나고 있습니다. 운전 스킬이 그만큼 늘었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빈체로와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날씨가 괜찮고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운동하고 바이크 타고 나가고 이걸로 해서 체력도 다지고 바이크하고도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확장이 완료되어서 올 가을부터는 관광차들이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여기가 정체 구간이었었는데 도로가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라이딩을 했나. 오늘은 세나랑 이놈이 연동이 안 되네.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